자, 이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에요. 종합주가지수. 아니, 오늘 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움직임을 보면 장중 내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살짝 회복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을 그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장 막판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오늘 한번 기대해보자, 요런 이제 막판 뉘앙스? 요런 것들을 줬었는데, 오늘 야, 씨, 그냥 쭉쭉 뺐어요. 종가가 저가죠? 3086. 3086.66으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1.5%예요. 마이너스 1.5%를 뚫고 그냥 막 후두두두두 까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주들 볼까요? 오늘 떨어진 게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위주예요. 보시면 삼성전자 1.3% 빠지죠.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SK 하이닉스 3% 빠지고, LG화학, 여기 현대차가 3%또 빠지고, 기아차 2.6, LG전자 2.8 이러고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또 빠졌고요. LG그룹은 LG는 4%나 빠졌네. S오일은 5% 빠지고, S오일이 이제 차트를 이제 망가뜨렸겠네요. 제가 S오일 지난달까지 봤던가?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이제 5% 정도 빠진다는 거는 거의 뭐 차트를 뭉갤 수준이거든요. 음, 거의 시가총액 상위주는 뭐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빠지는 날이어서 깜짝 놀랐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쉽죠. 아쉽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상승장에 이제 그 상승장이 끝나가나? 와, 이거 지금 또 새로운 조정을 받으려고 하나? 조정이라는 의미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조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 남아있다. 조정이 맞습니다, 조정이. 조정이 맞고, 상승장의 막바지 중후반까지는 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에 악재들이 많이 있죠. 뭐, 공매도니 어쩌니, 공매도를 몇 월 며칠부터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주, 엊그제 그 봤던 종목들 중에, 뭐, 응? 불성실 공시 해갖고 막 떨어진 종목도 있었고, 시장에 이제 곳곳에서 빵빵빵빵 터지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아씨 이거 끝 아니야?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없고 어, 큰 충격파. 지금 보이는 요 차트상에 보이는 가장 긴 봉. 얘인가요? 얘가 몇 퍼센트 빠진 거죠? 3% 빠졌네요. 그렇죠? 3% 최고는 마이너스 3.4%.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4%까지 빠졌으니까 하루 만에 움직임 폭이 4.5% 가까이 빠진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차트상에서 보이는 막대기들 중에는 얘가 제일 긴데 요런 긴 막대기가 나옵니다. 요런 긴 막대기로 쾅쾅쾅쾅쾅쾅쾅쾅 굴착을 해요. 굴착 굴착한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굴착을 합니다. 쾅쾅쾅쾅 뚫고 내려가요. 그런 움직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굴착 몇 번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하나 싶으면 또 굴착하고, 요런 식으로 하락장의 시작이 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 예, 그게 상승장이 끝났나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3086포인트인데,
여전히 1월 달에 찍었던 고점 3266을 다시 한번 회복하러 못 갔죠. 근데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어제도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죠? 3164, 31,643, 31,643을 찍고 이제 종가는 31,613으로 끝났는데 미국은 이렇게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물론 뭐 따로 움직인 건 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막 망가뜨릴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 오늘 방송 제목처럼 예측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 같아서 약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외국에서도 나와요. 우리나라만 상승장이 끝나서 외국은 다른 나라들은 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후두두둑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하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은 항상 그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어, 다른 나라에서 충격파가 던져지는 걸 보고 무서워서 되려 겁먹고 무서워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올라갈 때는 지금 미국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외국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패권 국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지위에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잘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아까 보셨다시피 상위주들 위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한번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빠졌네요. 1.2% 빠졌네요. 소형주. 중형주 보세요. 1%가 채 안 빠졌죠? 그러니까는 대형주 위주로 빠진 거예요. 대형주. 오늘은. 대형주 1.6% 빠졌네요.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많이 빠졌다. 그 얘기는 뭐냐? 외국인 기관. 얘네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걔네들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나갔을까? 얘네가 우리나라를 버린 걸까? 아니, 버릴 것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닐 거고요. 돈이 필요했겠죠? 돈이 필요했으니까 나갔거나 아니면 뭐 어쨌건 뭐 차익 실현을 뭐 한 거예요. 한 건데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 걸 수도 있습니다. 더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는 뉴스에 보면 방송 전에 네이버 뉴스 잠깐 봤는데 뭐 오늘 떨어진 게 뭐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갖다 붙였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예, 미미할 것이다. 국채 금리 올릴 거가 그게 걱정이 됐으면 미국이 먼저 떨어졌겠죠. 근데 미국은 안 떨어지고 저렇게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이유를 뭐 갖다 붙일 거 없이 그냥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떨어지는구나.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요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올라가는 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라든지 떨어지는 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굴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횡보잖아요. 횡보 보세요. 1월 11일 날 고가 찍은 뒤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예,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예측했던 게 좀 틀려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번 주 내내 올려줄 거다, 재밌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변동성도 안 나왔고요 아직.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네요. 예측하지 마라 이거죠? 예, 예측하지 마라. 안 합니다. 예측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 빠졌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빠지면 3064 밑으로 가면 3064 밑으로 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추세선까지. 3010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혹시 내일도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나를 한번 보시고 3064를 깨고 내려가면 잠깐 뚫고 내려갔다가 휙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깨고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3010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진다는 건 내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식들도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좀 가지고 있는 거 훌훌 털어버리고 좀 구경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